안녕하세요. 해석주식입니다. 소파의 21년 2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파의 가장 중요한 멤버십 증가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22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수한 갈릴레오 어카운트 계좌 수는 7천만에서 7,900만 계좌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플랫폼이 없는 은행들에게 이커머스 계좌를 개설하게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얻는 회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며 소피 멤버십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피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S가 가이던스를 하회했는데요. 물론 매출은 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Q3 가이던스가 2억 4,500만 달러 에서 2억 5,5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날리스트들의 평균값 2억 7천만 달러보다 낮다. 그 이유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소피의 주력 사업인 학생 대출 사업이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정책이 소피에게 비우호적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7월 달에 있었던 락업 물량의 해제 있었죠. 하지만 이런 멤버십의 성장 그리고 갈릴레오 어카운트 증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1,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금융 다각화에서도 성과를 내는 모습인데요. 대출 상품은 9억 8,100만 달러로 14% 성장했고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2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243%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부분은 약간 감소한 모습이고요. 대출 이자 외에 금융 다각화로 이뤄낸 매출은 6,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그리고 특히 서비스 플랫폼 피가 1,6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까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이 라이프 루프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오면은 금융 다각화를 통해서 소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파이의 초기 전략을 보면 훌륭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신용 때문에 높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훌륭한 학생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현재 전략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들어온 소피우 멤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대폭 증가한 모습 그리고 리퍼럴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금융상품 중개도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그렇게 중개를 해준 기업들에게 받은 수수료도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생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이것은 소피가 어떤 정책을 잘못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인터넷 금융을 하는 건 소파이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건 소파이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융 다각화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멤버가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게 2분기 매출 성장을 이끌었죠. 학생 대출 관련 코비드로 인해서 5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소피에 유입된 고객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소피의 플랫폼이 어떠냐? 100% 디지털 비대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고객의 50%가 자동으로 갱신 계약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미래의 은행들은 지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파이는 지금 미래의 은행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소파이가 2분기 때 한 일은 암호화폐 16개의 코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위클리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 위클리 ETF는 세계 최초로 매주 배당을 주는 ETF인데요. 전세계 배당주 투자,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에 투자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고 매주 금요일날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흔한 말 있잖아요. Thanks God it's Friday.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기분도 좋은데 배당까지 주는, 매주 금요일날 배당까지 주는 그런 상품을 출시를 한 것이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ETF를 보면 일본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탑10 홀딩스를 보면 존슨앤존스, JP모건, PG, 네슬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화이자, 시스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많은데 미국 기업은 전체 비중의 50%, 그 다음에 캐나다, 스위tzerland,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10.2%나 됩니다. 위클리 ETF가 일본 기관에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경영진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피의 이 고학력자 그물망 작전을 보면 이들을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소피를 이용할수록 어떤 리워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초기에는 소피 머니를 이용해서 학자금, 모기지 등을 대출해주고 그들이 돈을 벌 때쯤 ETF나 주식,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돈을 쓸 때 카드, 리볼빙을 제공하고 그리고 타 회사와 연계를 해서 은행, 자동차 보험 등 이런 상품들을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소파이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파이의 컨퍼런스 콜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21년 2분기 실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